반갑습니다. 경성대학교 실습생 송한송이입니다. 골관절염은 가장 빈번한 관절 질환으로 전 인구의 20%가 골관절염 환자이며 이 환자 중 80%는 55세 이상입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골관절염 예방 및 관리가 매우 중요시 되겠습니다. 골관절염이란 퇴행성 관절염 또는 퇴행성 관절질환이라고 하며 관절 연골이 닳아 없어지면서 국소적인 퇴행성 변화가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그림과 같이 초기에 연골이 서서히 파괴되면서 중증 단계에서는 연골이 없어짐에 따라 관절광이 좁아지고 뼈끼리 부딪히게 되어 통증 및 뼈의 변형까지 오게 됩니다. 원인은 불확실하나 노쇠 현상이나 체중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보이며 초기에는 비염증성 질환이지만 적절한 치료나 예방을 하지 않으면 점차 염증성으로 진행됩니다. 골관절염의 유형은 1차성, 2차성으로 나뉘는데 1차성의 경우 특별한 원인을 모르나 수십 년간 축적된 관절 사용의 결과 연골 지질 구조인 콜라겐 기질의 압박이 가해지면서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며 2차성의 경우 원인을 확실히 증명할 수 있는 경우로 주로 선천성 기형이나 외상의 병력이 확실한 경우, 생화학적 이상이 동반된 경우로 분류됩니다. 골관절염 환자의 비율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급격히 증가하는데 50세 이전에는 운동과 활동으로 인해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은 퇴행성 관절염을 보이며 70세 이상이 되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골반, 무릎, 특히 손에서 더 많은 퇴행성 관절염이 나타납니다. 2010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만 50세 이상 골관절염 유병률이 여성의 경우 22.7%로 남성보다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골관절염의 병인은 매우 여러 가지이며 많은 환자들이 한 가지 이상의 위험 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위험 요인들로 비만, 직업, 스포츠, 관절 외상 등이 있습니다. 비만에서 체중 1kg 증가로 관절의 부하는 5에서 10kg 증가하므로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장시간 관절에 하중을 준다든지 반복적으로 많이 움직이는 직업, 레슬링, 복싱, 야구, 사이클과 같은 전문적으로 스포츠를 하는 선수들에게서 관절염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외상이 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65세 이후 관절염 발병 위험이 높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병변 부위에 따라 다를 수 있겠으나 관절 및 전신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류마티스 관절염과는 달리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에만 증상이 나타남을 구분해야 합니다. 주로 앉거나 서 있는 자세로 오래 있으면 관절이 쑤시고 아프며 아침에 일어났을 때, 낮잠 자고 났을 때 관절이 뻣뻣하고 손가락 끝 관절과 엄지뿌리 부위의 돌출 부분이 아픕니다. 또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며 똑바로 앉는 정자 자세가 힘듭니다. 증상이 대부분 통증으로 나타나며 이 통증의 정도는 관절염의 중증도와는 거의 관련성이 없으며 통증의 원인도 뚜렷하지 않습니다. 진단은 방사선학적으로 엑스레이 촬영을 통해 관절광이 좁아지거나 경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정상과 비교했을 때 관절광이 좁아서 뼈끼리 맞닿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발목 관절광이 좁아짐이 확인됩니다. 그 외 미국 류마티스 학회 진단 기준을 통하여 10점 중 6점 이상인 경우 관절염으로 진단됩니다. 퇴행성 관절염은 관절 연골의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생되므로 이를 완전히 정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아직 없습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이 점을 인지시키고 통증을 경감하고 관절의 기능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 약물요법은 비염증성이고 대부분 통증 위주여서 부작용이 많은 엔세이드보다
아세트아미노펜이 1차 선택약이지만 질환이 점차 염증성으로 진행되거나 진통 효과가 적은 경우 엔세이드를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엔세이드의 경우 한 번 사용하면 거의 대부분의 환자들이 계속 복용해야 하고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항염증 약물이 골관절염 가속화 및 관절 파괴 증가와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어 약제 선택에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약물 못지않게 적절한 식이요법, 물리요법도 매우 중요합니다. 통증 조절이나 염증성으로 진행된 경우에는 약물요법이 중요하지만 약물요법만으로는 치유될 수 없는 질환이므로 관절 보호 및 적절한 관절 운동, 체중 감량, 식이요법, 온열 및 냉각요법 등 물리요법을 병행과 동시에 생활상 주의를 요구가 됩니다. 시판 제품의 주요 성분은 황산글루코사민 또는 콘드로이친 황산으로 이는 연골을 구성하는 성분이 됩니다. 연골은 콜라겐, 물, 프로테오글리칸, 연골 세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림과 같이 프로테오글리칸 기질 내부에 콘드로이친 황산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콘드로이친 황산은 황산글루코사민과 설탕 분자 단위가 결합된 이당류 형태이며 글루코사민과 설탕 분자의 종류에 따라 여러 형태를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이당류의 반복된 구조를 글루코사미노글리칸이라고 하며 콜라겐과 결합하여 결합 조직을 형성하여 관절의 탄성, 부하 분할, 충격, 흡수, 압착 및 윤활성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콘드로이친 황산은 구조가 크기 때문에 황산글루코사민보다 연골세포로 운반되기 어렵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황산글루코사민이 훨씬 빠른 작용하고 더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가 있습니다. 식이요법으로 체중 감량을 위해 정제된 식품을 줄이며 현미, 과일, 야채를 중심으로 한 식사를 하도록 합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을 많이 함유하면 도움이 되고 가지과 채소로 토마토, 감자, 후추, 가지 등은 오히려 관절염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초록잎 홍합 추출 제품이 시판되는데 이는 EPA, DHA 등의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여 프로스타글란딘의 생성을 억제하여 항염 효과가 있습니다. 이에 항산화 효과의 비타민 C, 비타민 E는 연골 파괴를 억제하며 그의 비타민 B, 니아신, 미량원소 등이 관절 퇴행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외 생약 성분으로 유카, 악마의 발톱, 보스웰리아 세라타 등이 항염증 효과로 사용됩니다. 국소 치료로 피부에 바르면 통증 담당하는 신경섬유를 차단하여 통증 완화를 하는 멘톨이나 캡사이신이 사용하며 정기적으로 적절한 물리치료를 통해 관절의 운동성을 개선하고 골관절염의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비약물요법 및 약물요법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증상이 호전이 없으며 관절의 변화가 계속 진행되는 경우 수술을 하도록 합니다. 식습관뿐 아니라 생활습관 교정이 필요합니다. 관절의 충격이 덜하도록 푹신한 신발을 신으며 가능한 무거운 것을 들지 않도록 합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아프지 않는 무릎을 중심으로 한 계단씩 오르고 지팡이와 같은 관절 보호구를 적극적으로 이용하도록 합니다. 시판 제품의 효능 효과의 진위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나 개인에 따른 차이가 있으므로 약물요법과 비약물요법을 병행하여 골관절염을 예방 및 관리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